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이요. 촬영하는 시간은 오늘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밥 먹고 들어와서 바로 촬영을 하는데요. 오전에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을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면 5단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과정에 어떻게 관광을 접목시킬 거냐. 5단계를 외우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관광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선 경영인이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삶은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로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통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잘 활용을 해서 비록 시작은 근로자로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명해서 똑똑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힘이 세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즉 변화를 모르면 사망하시는 거죠. 사망하시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또 옆으로 세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쭉 건너뛰어서 오전에는 203페이지를 했고요. 관광 경험의 평가 213페이지요. 여기서는 관광의 행동 어쩌고저쩌고인데 의사결정인데 중요한 건 경험의 평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관광객 행동론에서 아마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건데요. 경험을 평가할 때 우리 그렇죠. 어땠어? 오전에 그런 제 방에 오시면 들어오시는 학생한테 전원은 아니더라도 끝에 남는 분 한 두세 분한테 꼭 물어봅니다. 저는 뭘 물어보냐면 관광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물었더니 1교시에 하는 게 너무 힘이 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1교시, 저도 대학 때 1교시가 싫었어요. 1교시가. 그래서 대체로 노 교수님들도 1교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아유 노인네 지가 새벽잠이 없으니까 새벽같이 강의하네 하고 욕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1교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한 학과에 강의실이 2개가 배정이 됩니다. 모든 강의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건 903, 909거든요. 그래서 1교시는 항상 비어요. 근데 1교시를 안 하게 되고 이것마저도 안 하면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7, 8교시에 강의를 하게끔 시간표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교시, 8교시 하는 것보다는 1교시가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구하죠. 됐고요. 다시 경험의 평가.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우리가 그런 것도 못 치죠. 맛있었니? 맛없었니? 그런 것도 그죠. 이 볼펜이 어떻게 괜찮아? 안 괜찮아? 그 괜찮다, 안 괜찮다를 아는 기준이 뭡니까? 경험을 잘했다, 못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좀 수준 떨어지는 경험이었어.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대치입니다. 기대치에 따라서 경험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주기도 하고 나쁜 점수를 주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이 볼펜이 50원이라고 칩시다. 50원이요. 100원이라고 그래요. 쉽게 100원. 요새 100원짜리 볼펜인데 이게
뭐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거 나오는데 100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걸 살 때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에이, 그래, 오늘 하루 쓰고 버리지 뭐. 그런데 3달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얘기들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죠? 좋은 볼펜이야. 괜찮아, 쓸만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기대치가 워낙 낮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볼펜이 얼마야? 10,000원이래. 요새 인플레라 물가가 비싸졌다네. 뭐 할 수 있어요. 당장 볼펜은 필요 없고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딱 일주일 쓰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와, 도둑놈의 새끼들. 바가지다, 바가지. 진짜. 왜? 기대치가 컸는데 그거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경험을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일단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읽어봅시다. 213페이지 관광 경험의 평가. 자, 관광객은 여행 이동 체제 과정 또는 관광 여행을 마친 후에 관광 경험을 평가하게 된다.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발생할 자신의 관광 의사결정은 물론 타인의 관광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광 경험을 한 다음에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고 그 경험이 좋았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거기 갔던 게 좋았으면 그 여행사를 또 이용을 하겠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그 A라는 여행사 괜찮아. 진짜나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 대비 그 효능은 끝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한번 밑에 거 봐줍시다. 관광객은 관광 경험 후 자신이 지각하는 성과가 관광 경험 이전의 기대 수준과 그죠? 그걸 경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느냐 그것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만족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자신의 기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려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홍보를 하고 광고를 때리죠. 그런데 그걸 너무 높게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서 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1회차는 잘 팔리지만 2회차부터는 안 팔리겠죠. 왜? 속았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광고 홍보물만 보고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저기 나도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서 적절한 기대치를 불어넣어야지 너무 많은 기대치를 불어넣는 것은 그닥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은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공부, 프랙티컬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관광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make money,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오케이. 이쯤에서 과제를 낼게요. 욕구 5단계서를 교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영상,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요. 그 욕구 5단계서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지난번 시간에도 이 문제를 똑같이 냈었거든요. 다시 한번 낼게요. 4글자입니다. 4글자. 오늘은 답을 얘기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가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그게 공정입니다. 공정. 됐죠? 됐고 이제 건너서 갑니다. 여기 답은 적어놨고요. 학기 말에 이 답 체크할 일도 저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요거는 일일이 매 회차 들어가서 답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불만은 없습니다. 관광과 사회, 여러분 교재요. 사회, 관광과 사회 제 5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사회학의 교육. 자,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사회학이 뭔가부터 정의합시다. 21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사회학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은둔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집에서도 지방 밖으로 안 나오죠. 의외로 요즘 그런 게 많대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게 사회학입니다. 또 요즘은 아까부터 강의실에서도 공정에 목을 매는 사회거든요. 왜 그런 사회, 왜 사람들은 목을 맬까? 그걸 해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 물론 양반만 근데 원래칙적으로는 평민도 공부를 하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단지 평민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제도가 있기 전에, 사실 조선시대는 과거였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 제 기억은 중종 때, 중국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중국의 당나라인가? 나라 이름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과거 제도를 들여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아는 사람, 권문세가 아들들 취업시켰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못 일어나죠. 제가 어느 노조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인가요? 정확하게 회사 이름 모르겠어요. 기아차인가? 노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노사협의를 하는데 신임 사원을 뽑을 때 노조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퇴직자 자녀의 우선권을 줘라. 노조에 합의를 했대요. 10몇 년 전에. 아니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또 노사회의하고 파업하고 또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게 말이 안 되죠. 어쨌거나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 공정한 게 화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근데 왜 하필 관광사회학이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에 관광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2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 에릭 코헨이거든요. 에릭 코헨은 관광사회학에 관한 연구 영역을 관광객,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가 작용, 관광 시스템, 그리고 관광이 미치는 사회 문화적 효과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사회학하고 연결 지을게요. 관광객, 누가 관광객이냐? 외지에서 오나? 안에서 들어오나?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지? 아까 왜 우리가 공정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게 최 목표죠. 그들이 와서 놀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즉 지역에 돈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도너스 집을 차린다 그러면 도너스를 주로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그들의 취향에 맞는 도너스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맛을 찾아낼 수 있죠. 아니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주로 60대 후반 70대 어르신들이다. 그래? 그럼 나는 스파게티 만들어서 팔겠다. 안 팔릴걸요? 그렇게 장사하면 망하죠. 지금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고시촌이 많은데 거기에 한 끼에 15,000원짜리 식사를 판매를 하면 고시촌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닥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15,000원짜리 하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멍청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쉬운 것 같은데 그 의외로 그렇게 멍청하게 해서 말아먹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 전반을 보는 시각이 많아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죠. 고령 사회. 그러니까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으로 가는 거 7% 이상이 되면 14%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러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죠.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고요. 저희 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중에 젊은 층이 없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잘 안 낳죠. 또 반면에 어르신들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사시죠. 그러니까 젊은 인구는 없고 많은 위에 있는 인구가 그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아예 진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아이템이죠.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건 어떨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 노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은 딱히 눈에 띄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노인들 그러면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크루즈를 타죠. 크루즈. 그죠? 연금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 우리도 코레일에서는 코레일 그 화랑인가요? 뭔가 경주 2박 3일 갔다 오고 침대 열차 하는 거 엄청 비싼 거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점점 요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관광객의 취향도 바뀌죠. 관광객의 취향도. 우리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거 레트로라고 그랬죠. 레트로. 복고, 뉴 복고. 옛날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거요. 여러분의 책상 정리를 해보시면 저 구석에서 초등학교에 갖고 있던 장난감들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보면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오늘부터는 뭐죠? 지옥이 1위래요. 오징어 게임은 1위까지 세계 1위까지 갔는데 8일이 걸렸는데 지옥은 하루가 걸렸다고 그러죠. 그것도 그런데 딴 얘기고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면 옛날에 놀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30대쯤 됐을 때 그 추억, 향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면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다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요? 남이 만든 거 따라하는 거죠. A 관광사에서 내장산 단풍 그럼 그 다음날 우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망해요? 둘이 똑같이 망하죠. 남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 왜? 그 근거가 뭔데? 관광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이요. 요즘 앞으로 관광객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경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부자만 관광 다닐까? 중류층도 다닐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도 다닐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을 위한 여행 상품은 있을까? 의외로 역설적으로 야 관광은 돈 버는 건데 가난한 사람한테 뭔 돈을 벌겠어? 박리담회라는 게 있죠. 싼 값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값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싼 값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죠. 그럼 팔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 뭔데 이게? 지역 주민하고 관광객하고 뭔 작용을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건너뛰고 하죠. 근데 이건 이제 호스트 앤 게스트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거든요. 호스트,
주인, 손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게스트, 손님, 호스트와 게스트,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 있죠. 관광객은, 우리는 부산의 관광지라고 그러면 호스트는 누구냐면 부산 시민, 부산 사람들, 게스트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 간의 어떤 관계. 너무 크고요. 자, 영도 가면 흰여울 문화마을 있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6.25 전쟁 당시 피난 오신 분들이 살던 곳이에요. 감천 문화마을도 그렇고요. 그런데 형편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피난 오신 상황에서 그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골목길로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레트로 복고 바람 불면서 거기가 떴죠. 지금도 여전히 뜨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인가요? 무슨 영화도 찍고요. 영화 촬영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을 영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쪽팔린 일이죠. 변호인도 그렇고. 그 변호인 나온 게 2000년 넘어서죠. 근데 왜 부산에서 찍었냐고요? 1970년대, 80년대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동네가 전국을 뒤져도 없어요. 그런데 부산은 여전히 곳곳에 7, 8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를 그런 데서 찍으면 7, 80년대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발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산은. 창피한 거죠. 영화의 도시라고 그러면요. 헐리우드처럼 영화 촬영하는 팀도 있고 서울의 충무로에서 그런 게 있죠. 영화사도 있고요. 우리는 촬영장만 제공을 하는 거죠. 곳곳에 많죠. 옛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한 친구가 있거든. 많이 묻다 아이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1970년대, 1980년대 분위기예요. 진짜 영화 도시라면 영화 후반 작업, 더빙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나마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뭐 동서대학의 임권택 감독이 뭐 영화 단과대학도 만들고 동서대학에서 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는 많죠. 촬영장도 생겼고요. 근데 여전히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곳에 그걸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은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닥 여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창문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놓죠. 근데 밖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뿡 문 열고 들어와요. 나는 속옷바람에 더우니까 삼배 저고리 같은 거 입고 마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도 찍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불쑥 들어와서 사진 찍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굉장한 충돌이 생기겠죠. 그런 건 많아요. 안동 가면 안동 하회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대문에 전통가옥이란 말이에요. 한옥들이 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요.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크게 써붙여요. 그 얘기는 아니 남의 집에 뿔쑥뿔쑥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관광객이 오는 거는 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요. 주민들이 데모를 했죠. 왜? 아니 조용히 집에서 주말에 낮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야 일로 와 사진 찍어 야 하나 둘 셋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죠. 저희가 전학년 답사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갈 때 꼭 들리는 데가 북촌 한옥마을인데, 이제 요즘은 가보면 중간중간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옛날엔 방위들이 나왔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일단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기 위해서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3주차 맞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